안녕하세요. 기능의학 플러스 회원 여러분. 예. 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힘든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맞았습니다. 예, 드디어 2차까지 맞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꼭 맞아야 되는 날이라서 이제 맞긴 맞았는데 크게는 이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능의학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면역 상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능의학 플러스 회원 여러분도 이제 면역이나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병이 낫다기보다는 병이 나기 전 우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거기에 주된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지식들 중에 우리한테 꼭 맞는 좋은 지식이 들어와서 내 건강을 잘 챙겨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제 기능의학의 이 우울증의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울증에 대한 기존적인 우리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좀 더 좋은 치료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울증 치료 약물과 TMS라고 이제 그냥 정의를 해 놨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늘 우울증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은 늘 우울한 기분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뭔가 우울증이 아닌가. 그러면 불면증이나 이런 것은 또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주된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들 중에서는 이 불면증이 모든 질환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우울한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고 이제 뭔가 생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의 우울한 기분 상황이 깔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흥미를 잃는 무감동적인 흥미를 잃는 이런 상황들 중에 두 가지의 증상들 중 한 가지가 주되게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몸무게나 이제 식욕의 변동에 의해서 몸무게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면의 문제는 불면증도 포함되지만 과다 수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문제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정신 운동성 이제 격정이라든지 지체, 어떤 생각과 행동과 이루어지게 뭔가 생각이 느리다든지 뭐 종합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고의 진행 사항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잃어버려서 피로감이 많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가치가 없다 이런 그러한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우리가 실행 기능으로서 우리가 전전두엽의 기능 사항이 어떤 종합 이제 정리를 하고 뭔가 결론을 맺고 뭔가 행동화를 해 나가는데 실행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자살에 대한 사고나 이런 어떤 자살 사고와 어떤 시도, 이런 깊은 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이상, 여기 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밑에 7가지 중에 4가지, 그래서 총 5가지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또 뭔가를 찾아야 되고 진단 기준을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어떤 면에서는 약을
어떤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외우기 위한, 쉽게 외우기 위한 우리 그 정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프레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시그이 캡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라는 것은 S는 슬립, 수면의 장애, 그리고 I는 인터레스트 디피시트, 흥미를 잃는 거, 그리고 G는 우리가 죄의식을 갖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희망이 없다, 후회만 한다, 이러한 어떤 후회, 그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 그리고 에너지는 역시 어떤 의욕감이라든지 에너지, 어떤 활력, 기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 캡스에서는 C는 집중력, 우리가 집중력이 잘 안 된다. 그리고 A는 식욕의 문제가 있고, P는 우리 정신 운동성 지체라든지 격정 이런 상황이 있고, S는 자살에 대한 사고와 시도, 이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보면 뭔가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울한 기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각 항목들의 의미도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으로 힘들 때는 또 sad faced라고 해서 슬픈 얼굴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쉽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성격적인 면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2주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울증을 분명히 이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기분을 갖다가 이제 그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상황이 정상적인 기분을 얘기하고, 요 중간에 점선이 있는 부분을 약간 경한 우울증 상태다. 그리고 밑에 실선이 있는 상황일 때 주요 우울증,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리고 기분에서 점선으로 약간 올라간 경우에는 경조증이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선까지 올라간 것을 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기분의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늘 자기의 자신의 기분이 어느 정도 상황에서 평균점이다, 그걸 갖다 정해 놓으면 그때마다 매일매일마다 체크를 하든지 그 상황일 때 나의 기분은 요즘 몇 점 정도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좀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이럴 때는 주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이 정상적인 기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상황, 이때는 경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한 우울증은 대개 2년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주요 우울증 같이 깊이 떨어지는 우울증보다는 이 경한 우울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생활 습관에 맞춰진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자기의 기분을 자기 자신은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정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우울증은 우울하기도 한 것 같은데 평상시 생활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그 어떤 의욕감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갖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한 우울증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진 상황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의 기분이나 어떻게 성공을 하고 뭔가 이런 상황보다는 내 삶의 환경 토대 내에서 얼만큼 내가 질적으로 이제 좋은 삶을 사느냐,
그 좋은 삶을 사는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뭔가 이 주변 사람과 화목한 상황 분위기를 내가 좋아하는지,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인가. 그렇게 보면 각자의 성격의 특성들도 좀 고려를 해서 주변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가장 친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이런 공동체적인 면에서 내가 추구하는 사항과 얼만큼 결부가 되고 뭐가 좀 맞지 않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해 나가는 것도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좀 더 잘 조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본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이론적인 가설은 예전부터 가설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전의 가설들도부터 이제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나의 뇌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이라 하는 몸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 어려운 몸을 갖다가 공부도 하시고 해야지만 이 뇌락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해서 이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이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 나갈까 하는 이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걸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쉽게 공부를 하면 쉽게 잃어버리니까 좀 어려운 공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